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이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기막힌 현실입니다.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서 한 사람의 지독한 이중, 아니 다중 생활이 어떻게 여러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리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겉보기엔 정말 성실하고 완벽해 보였던 한 인기 테니스 강사. 그의 어두운 비밀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과정,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법적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한지 오늘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그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온했던 한 가족의 일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건 바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이 섬뜩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2년쯤 됐을 때였어요. 점점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고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 일남 씨는 수화기 너머로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테니스 코치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다름 아닌 그 코치 아내의 폭로 전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막힌 전화 한 통은요, 앞으로 펼쳐질 그 거대한 거짓말에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 일남 씨의 고백을 보면 이 배신이 인간의 몸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남 씨는 지금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맥박이 치솟는 공황장애와 유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과 진료를 받고 독한 약을 먹어야만 겨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내 가족에게 당한 배신감은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를 잔인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섹션 1. 양파처럼 까도 나오는 불륜. 기만의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쳐보면 볼수록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첫 번째 불륜 사실조차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거든요. 황 코치와 불륜 관계에 있던 아내들이 가족들에게 댔던 알리바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테니스 강습, 주말 대회 참석, 친한 회원들과의 회식,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건강하고 활기찬 알리바이들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5시가 훌쩍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고 그들이 향한 곳은 땀 흘리는 테니스장이 아니라 모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태연하게 두 사람 몫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던 거죠. 이 기막힌 상황들은 황 코치가 어떻게 자신의 다중생활을 관리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치밀한 단계들을 한번 보시죠. 1단계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테니스 대회 일정을 꾸며내서 밤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단계인데요. 무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가족 여행 장소에 불륜 상대를 몰래 불러들여서 밀회를 죽였습니다. 정말 대담하죠? 완벽한 범죄를 꿈꾼 것 같지만 결국 3단계에서 꼬리가 밟히고 맙니다. 모텔에서 버젓이 배달 음식을 2인분씩 시켜 먹는 바람에 디지털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륜 상대가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이 테니스 강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이 무려 최소 4명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동시에 4명의 여성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피해자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무슨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2년 전 아내가 테니스를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진 줄 알았던 3자 대면 당일, 오히려 코치의 아내 입에서 두 번째 내연녀의 존재가 튀어나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텔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돌려보는데 아내도 아니고 두 번째 여성도 아닌 완전히 낯선 제3의 여성이 코치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다가 몇 주 뒤 메시지 내역을 이잡듯 뒤진 끝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던 네 번째 여성까지 찾아내죠. 진실이라는 양파 껍질을 벗길 때마다 끝도 없이 새로운 여성이 등장하는 참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섹션 2. 폐지된 법, 사라진 보호.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기 힘든 배신으로 파탄난 개인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충격적인 일들이 이렇게 대담하고 자유롭게 벌어질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법적 보호 시스템에 뻥 뚫린 구멍이죠. 화면에 보이는 2015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62년 만에 대한민국의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연도입니다. 이 단 하루의 폐지 결정으로 당시 무려 1,770명이 처벌을 피했고 수감되어 있던 구명이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한마디로 간통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180도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간통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줬단 말이죠. 하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분류는 이제 오로지 개인들끼리 치고받아야 하는 민사소송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전혀 개입할 수 없고요.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생업까지 내팽개치고 홀로 발로 뛰며 셀프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지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섹션 3, 범죄자가 된 피해자들, 증거 수집의 아이러니입니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쩌겠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고 쓰라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이에요.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몰래 대화를 녹음하거나 차량에 GPS를 몰래 달거나 두 사람 뒤를 쫓아가며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행법상 이런 행동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 불법감청, 위치정보법 위반, 심지어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들은 기껏해야 민사상 위자료 몇 푼 물어주면 끝인데 피눈물 흘리며 증거 찾던 피해자들은 졸지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버린 거죠. 이런 텅 빈 제도가 남긴 감정적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피해자분의 말씀을 보면요.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매일 밤 배우자의 뒤를 캐는 탐정 노릇을 해야 했대요. 스스로 내가 도대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좌괴감에 무너져 내리는 이 끔찍한 악몽.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도리어 모든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대변해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 4입니다. 내 가정의 비극,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이제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씁쓸한 결말부를 마주해야 합니다. 사중생활로 폭풍을 일으켰던 황코치, 그 무책임한 행동이 남긴 끔찍한 2차 피해들을 볼까요? 사실 가해자의 이 뻔뻔한 근황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입니다. 무려 4가정을 파탄낸 황코치, 지금쯤 반성하며 숨어 지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버젓이 지인이 운영하는 테니스장에서 강습을 뛰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 부인에게는 일이 없다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죠. 기가 막힌 건 더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니까 그가 아직도 만나고 있는 2번째 내연녀가 나서서 황코치를 감싸고 돕니다. 게다가 황코치 본인은 언론 취재에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피해자들 때문에 자기 인생과 생계가 망가지고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칩니다. 가해자는 저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운데 피해자들만 끝도 없는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배신이 남긴 혹독하고 현실적인 경제적 짐입니다. 하루아침에 버려진 아내 세진 씨는요, 당장 눈앞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출을 끌어다 쓰고 카드 현금 서비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예 주소지까지 딴 데로 옮겨버리고 완전히 잠적해버렸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달랠 시간조차 사치인 겁니다. 이 지독한 경제적 빈곤이 남겨진 가족들의 숨통을 꽉 조이고 있는 현실, 이게 바로 불륜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불륜이 남긴 상처는 당사자 부부에게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식의 기막힌 이혼 소식을 들은 노년의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그저 넋이 횡하게 나간 채로 화장실 수도꼭지에 뜨거운 물을 하염없이 틀어놓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이 짧고 먹먹한 일화 하나가 한 사람의 그 이기적인 욕망이 양가 부모님과 남겨진 가족들의 영혼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부숴버리는지 너무나도 아프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가장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들의 고통은 과연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사중불륜이라는 엽기적인 배신을 저지른 가해자는 저렇게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정작 피해자들은 스스로 탐정이 되어 전과자가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눈물을 삼켜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여러분, 과연 지금의 우리 법과 제도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억울하게 무너져버린 이들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